혹시 지난번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는지 기억하는 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정상 조직부터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도 기억나는 사람이 없나? 큰일인데. 다 졌나 봐 그때. 저도. 일단 우리 요거 다시 시작하면 되죠? 이미지 선생님 저 1시간인가요, 선생님? 네, 교수님 1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정상 사고체를 어쨌든 알아야 이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그때부터는 추론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주 막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저기 슬라이드 강의에서는 요거 모습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 사고체들이랑 크기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약간 셀들의 숫자가 아주 막 빽빽하지 않고 이제 느슨느슨하게 균일하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만 캡슐이랑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이제 이런 것도 보면 좋겠고, 순서는 셀 개수가 어떠하냐. 그 다음에 이런 GBM이, 이런, 뭐, 어디가 다 GBM이라는 게 딱 얘기하기보다는, 요런 이 막들이 좀 두꺼워진 부분은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된 부분, 스클로시스가 된 부분은 없느냐. 그 다음에 크레센트는 우리가 너무 족보로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은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픽 염색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한 특이하게 이제 줄 수 있는 것이라서 보통 많이 보는 건 H&E,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이제 염색하는 파스, 그다음에 이제 GBM을 염색하는 실버, 파이브로시스를 이제 보는 트라이크롬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증식이 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IGNF 패시나 이런 데 보면 메산지알 프롤리퍼레이션, 메산지알 셀들이 이제 증식되어 있는 것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은 요 정도. 근데 증식이 돼 있는 거는 확실히 이렇게 이 핵과 핵 사이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롤리퍼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SGS를 떠올려 보면은 되는 것인데 디퓨즈하냐 포컬하냐는 이런 거예요. 디퓨즈는 모든 전반적으로 모든 사고체에 다 디퓨즈하게, 그러니까 이제 질환이 어떤 침범이 있다. 포컬하다는 거는 사고체를 골라서 침범해 있다는 거고, 글로벌이냐 세그멘탈이냐는, 글로벌은 하나의 사고체 내에 전반적으로 다 어떤 병변이 침범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세그멘탈하는 거는 전체 사고체 내에서 일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FSGS 같은 거는 포컬, 세그멘탈, 그죠? 이 다 붙어 있죠. 그래서 모든 사고체 침범해 있지 않고 일부의 사고체 중에서 그것도 글로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그멘탈하게 스크로시스가 있다. 그러니까 FSGS는 이제 그런 거를 뜻하는 병리 명칭이에요. 포컬하게 프롤리퍼레이션이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프롤리퍼레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있다. 이제 이런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크레센트는 엑스트라 캐필러리 프롤리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에티올로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크레센트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피앙카, 그러니까 앙카 어소시에이티드 베스큘라이티스 떠올리겠지만 IgNF 패시에서도 크레센틱 지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직한 텀이지 이게 이제 에티올로직한 텀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레센트가 자라 들어오는 거는 뭐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니까 이걸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꼭 우리가 베스큘라이티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M 소견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정상 소견을 잘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GBM, 푸 프로세스, 그다음 디파짓이 있는지 이제 봐주면 좋겠는데, 이건 이제 포도 사이트예요. 잠깐만, 이게 포인터가 안 보이겠구나. 요거는 포도 사이트입니다. 포도 사이트가 이렇게 풋 프로세스를 내서 캐필러를 덮고 있고, 요거는 엔도셀리얼 셀이에요. 이 혈관의 안쪽을 구성하고 있는 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과 혈관들의 그 사이를 메꾸고 있는 메산지알 셀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리널 스페이스, 이제 보만 캡슐 내에 유리널 스페이스가 되겠고, 요게 이제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순서대로 보면 되겠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스님들이 보게 될 건 사실은 푸 프로세스일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기 이렇게 이 발 돌기가 착착착착착착 간격을 일정하게 이루면서 예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뭉개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포도사이트가 이 캐필러리를 감싸면서 푸 프로세스를 내서 이렇게 슬릿을 만든다. 근데 이제 이페이스먼트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 제일 많이 보는 거는 MCD에서 이 LM 소견은 괜찮은데 이제 EM 소견에서 이 페이스먼트가 있다는 거는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들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형태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단백뇨가 많이 셀 수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언제 생기느냐? 사실 FSGS에서 볼 수 있고요. 포도사이트 패시가 있는 경우는 다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한 거. 이렇게 포도사이트가 탁착착착착 예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뭉개져 있다.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질환의 서브 에피텔리얼 디파짓이냐, 서브 엔도셀리얼 디파짓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에피텔리얼 디파짓이라는 거는 요 바깥쪽에 엔도셀리얼 이 세포의 바깥쪽, 그러니까 푸 프로세스 이 근처에 있는 이 디파짓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브 엔도셀리얼은 이 GBM 아래쪽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enz하게 디파짓이 있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병들이 관계될 수 있는데 이거는 루푸스에서 보이는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에피텔리얼 험프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는 EM에서도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이 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산지알 디파짓 메산지알 셀이라는 거는 이 혈관 캐필러리를 그 사이를 지지하고 있는 이제 구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디파짓이 있는 경우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이 있으면서 디파짓이 있는 경우 IgNF 패시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봐줘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로 EM을 본 건데 이 캐필러리와 캐필러리들 사이에 이제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에 뭔가 진하게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물질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디파짓이에요, 디파짓. 그래서 이 디파짓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질환들을 조금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메산지알 셀에 디파짓이 있는 경우에는 IgA 네프로패시나 루푸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서브 에피텔리알에 있는 경우는 PIGN이나 루푸스GN 그 다음에 P멤브레너스는 MGN, 루푸스GN 있을 것 같고 서브 엔도텔리알은 MPGN, 루푸스 근데 이제 글쎄 서브 엔도텔리알이나 서브 에피텔리알 정도만 잘 봐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메산지알 셀 프롤리퍼레이션이 있는 거는 IgA는 뭐 이걸로는 문제가 잘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MN에서는 이렇게 아까 이제 에피 멤브레너스라고 했죠. 이렇게 나오고 MPGN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IF 보는 법 일단은 염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디서 염색이 되느냐 내지는 또 리니어하게 되느냐 그래놀리하게 되느냐 혹은 이제 파인하게 되냐 콜스하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리니어하게 먹는 거는 안티-GBM. GBM에 안티바디가 있는 거니까, IgG 안티바디가 있는 거니까, 멤브레인을 따로 쭉 균일하게 이제 염색이 되는 거고, 그래뉼라하다는 거는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멤브레인 스테플로패시에서 이런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J는 쉽게 나올 거예요. IJ는 딱 특이하게 딱 IJ에서만 IF가 보이는 거를 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쉽죠. 넘어가고. IJ 레프로패시 소견은 메산지알 셀 프롤리퍼레이션 그 다음 IF에서 IJ에 그 스테인된 걸 보인다고 했습니다. 치료는 라스블라케이드 하나가 더 있죠. 최근에는 SGLT2 이니비터를 추가로 씁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줄이는 것이 목표.
근데 그래서 단백뇨가 줄지 않으면 이제 고위험군이면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한다. 어떤 걸 쓸 거냐? 이제 그거는 뭐 범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혈뇨가 동반돼서 왔다. 인후통과 두통이 있으면 혈뇨가 동반돼. 근데 아주 이렇게 티피컬하게 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참 대학병원은 뭐 지나서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프로틴 유리아가 있고 헤마추리아가 있다. 하이퍼필드당 60개 보이고 이런 이제 메산지알 셀이 이렇게 익스펜션이 있는 것을 보인다. 소견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줄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IgA를 딱 줄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EM까지 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산지알 셀에 데피시신이 있다. 그래서 뭐 기전은 그죠? 언더갈락토실레이티드 IgA가 있어서 거기가 이뮨 컴플렉스가 생기면 그게 이제 침착이 되면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단백뇨가 혈뇨가 나오고 단백뇨가 계속해서 공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경과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확립된 치료는 없다. 좀 애매하다. 표현이. 근데 SGLT 이니비터와 ARB를 써서 프로틴 유리아를 최소한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뇨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지속해서 이제 되는 경우에는 하이도즈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써볼 수 있다. 뭐 차이니즈에서는 MMF도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서 이제 섞어 쓰기도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임상 시험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먼저 트라이를 해보라고 돼 있긴 해요. 가이드라인에.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왕족이라고 표기는 했는데 글쎄 딱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죠. 혈압이 높거나 키드니가 나쁘거나 단백뇨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 좋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제 오히려 조금 환자들도 의아해하는 거가 눈에 보이는 빨간 소변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별로 이제 이렇게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안심시키면 됩니다. 리커런트한 헤마추리아가 IgA 네프로패시의 특징이거든요. 좀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많아서 그냥 보면 되는 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패솔로지 얘기 아까 했던 것이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리커런트하게 그로스 헤마추리아가 반복될 수 있다. 특히 뭐 URI가 있다든지 백신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RPGM 패턴이나 네프로틱 신드롬도 올 수는 있다. 크레센틱 GM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뭐 단백뇨가 많을수록 좋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뭐 IgA 네프로패시의 이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프리딕션 툴이 있어가지고 웹 베이스드로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묻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도 뭐 이것저것 적혀 있긴 하지만 아주 딱 스탠다드한 치료가 최근에는 좀 애매해요. 스테로이드의 기존 전통적으로는 스테로이드 단독을 썼는데 그것이 정말 효과적인 거냐, 모든 환자에게서 다 효과적일 거냐 그런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HSP, IgA 베스큘라이티스라고 하고 사실 분류는 병리의 분류는 IgA 네프로패시에 비슷하게 해요. 근데 이제 이 클리니컬하게는 얘는 시스테믹한 베스큘라이티스입니다. 그러니까 키드니에 인볼브먼트가 있는 것이지 키드니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histologically same. 그러니까 IgA랑 똑같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IgA랑 비슷한 이제 소견을 주면서 병리나 증상의 소견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피부 발진이나 관절통 내지는 복통 이런 것들을 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키드니 외에 다른 매니페스테이션 될 수 있어 같이 분명히 줄 거고 이런 식으로 효과라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메산지알 셀 프리퍼레이션이 있고 IgA에 침착이 있다. 네, 레날 인모블먼트를 하면 IgA랑 패솔로지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장관 침범, 그다음에 이제 뭐 무릎, 그다음 스킨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치료의 근간은 스테로이드고 뭐 단백뇨의 감소를 위해서는 ARB라든지 뭐 SGLT2 이니비터는 딱 점링된 것은 아닌데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문제들은. 잠깐. 이건 봐야겠다. 하지부종을 주소로 내어놨다. 근데 이제 목감기가 있었고 좀 기간이 길죠. IgA 네프로패시에 비하면 이건 IgA가 아니라고 치고 혈압이 높으면 정상, 비교적 정상. 근데 ASO가 포지티브예요. UPCR에 프로틴 유리아가 있고
헤마츄리아가 있고 약간의 AKI가 있네요. 신생검을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은 치료는 돼 있는데 일단은 메산지알 셀들이 이제 늘어나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유트로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C3가 염색이 돼요. 근데 아까 앞에서 좀 헷갈릴 수 있죠. 뭐 감염력이 AS 포지티브를 주긴 했지만 감염력을 줬으니까 IgA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IgA를 안 주고 IF에서 C3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브 에피텔리알 험프 볼록 올라와 있는 거 이걸 줬네요. 그러면은 IgA는 아니구나.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근데 이제 히스토리에서 명확하니까 포스트 스트랩토코칼 젠, PS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환자에게 시행해야 될 치료는 근데 이게 좀 항생제가 같이 들어있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죠. PSGN의 치료는 하지 부종이 있기 때문에 AK가 있기 때문에 이뇨제가 일단 1차적인 적절한 답이 되겠어요. 겠고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합니다. ASO가 뭐 다 레퍼런스는 줄 테니까 이제 증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성인에서보다는 소아에서 더 많고요. 많고 IgA 네프로패시는 우리 국시에서도 옛날에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의 인펙션은 기간 주는데 이거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레이턴트 피리어드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IgL 주려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AKI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부종도 같이 동반한다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앱에서는 C3가 떨어지고 ASO가 상승되어 있는 거를 줄 거고요. 특징적으로. 그 다음에 병리는 글쎄요. 전 모르겠지만 C3가 이렇게 스테리 스카이 어피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에틀리알 험프가 보인다.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이건 읽어봐요. 한번 1번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보죠. 73세 남자가 5일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폐렴이 있어서 폐렴은 호전 추세였는데 크레아틴이 1.49에서 2.9로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C3, C4의 레퍼런스가 나오겠지만 C3에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부민 유리아가 있고 헤마츄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스트 PA는 좋지는 않고 진단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상이랑 비교했을 때 셀 카운트가 많아요. 그죠? 셀 카운트가 많고 뭐 H인이라서 정확히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어디가 두꺼워져 있거나 이런 거는 뭐 보기는 어렵고 어디가 자라 들어오는 크레센트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이런 이 부분들도 다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소견. 파스에서도 소견을 보이는데 이런 막들을 보죠. 근데 좀 두꺼워져 있는 게 딱 누렸듯이 않네요. 근데 C3에서 강하게 줬어요. 그리고 하나만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강하게 줬는데 또 험프가 있네.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거죠. 일단 혈료를 주소로 내어냈는데 10일 전. 그래서 조금 길게 준다. 그 다음에 C3가 낮고 헤마츄리아 프로틴 유리아가 있다. 셀 카운트는 많고 C3가 양성, 험프가 있다. 그러면 이제 PSG는 이제 알겠죠. MCD는 쉬워요. LM은 노말입니다. 노말을 노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말. 그 다음에 EM에서 아까 앞에 봤던 퍼프레스에서 리페이스먼트가 보이면 MCD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네프로틱 신드롬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쓴다. 대부분은 잘 반응을 하고 세컨더리 폼이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문제를 주진 않을 거예요. 56세 여자가 10일간의 호흡곤란을 주소로 왔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상승돼 있고 알부민이 이제 포파지티브 24시간을 봤더니 3.6g이었다 3.5가 넘었어요. 가능한 진단은 일단 여기서는 진단은 네프로틱 신드롬으로 내려야 돼요. 알부민 유리아에 다이슬리피데미아가 있고 프로틴 유리아 3.5g 이상 나오고 부종을 표기는 안 했구나. 근데 이제 호흡곤란에 아마 엑스를 주면은 우리 차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만으로도 네프로틱 신드롬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원인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LM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어요. 아까 셀 카운트 많았던 그런 것들, 아니면은 메산지알 셀이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이 있었던 것들 비교해서 약간 조금 널널해 보이죠. 이렇게 정상입니다. 근데 EM에서 봤을 때
프로세스가 이 위치들에 탁탁탁탁 있으면서 슬릿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프로세스 이펙스먼트가 있다. 프로세스 이펙스먼트가 있다. 그럼 진단은 뭐냐? MCD겠죠. MCD. 설명으로 만든 것은 성인 신증후군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냐? 아니에요. 성인은 멤브레너스 프로세스가 더 많습니다. 혈압을 동반한다. 성인에서는 고혈압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비선택적이 아니라 선택적인 알부민이라 선택적으로 대부분 나오고 자연적으로 성인에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게 좀 어려운데 이 약은 아까 이제 그 스테로이드에서 잘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재발하거나 스트레스 의존성인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근데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초반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이 칼시뉴린 이니비터 타크로니무스나 사이클로스포린을 먼저 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사이톡산, 그러니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혹은 닉투시마까지도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제 뭐 2차적인 질환들 아까 뭐 관련된 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루푸스는 아니고요. 성인에서는 스폰데니데미스는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 써야 돼요. 넘어가고. 컨제니탈한 뭐 진들이 뭐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성인에서는 나오진 않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냥 한 번 정도 읽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있습니다. 디퓨저하게 프로세스 임페이드먼트가 있다. 혹시 이제 여기 있는 걸 조금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신장학회 교육자료 여기 들어가면은 설명들도 있긴 하거든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트리트먼트 스테로이드 반응이 좋다. 네,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이클로스포린, 타크로니무스, 사이톡산 아니면은 뭐 저기까지 리투시마까지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디지즈 이게 조금 외래에서도 꽤 많이 보는데 이것도 노말이에요. 노말인데 혈뇨로 옵니다. 혈뇨로 오고 가족성인 경우가 꽤 많아요. EM에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얇아져 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신검에서 사구체염이 의심됐다. 미세혈뇨 치료가 없이 지내다가 봤는데 가능한 진단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LM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 EM도 이렇게 주는데 글쎄 뭐 저기를 비교하는 걸 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GBM이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얇아져 있다는 거를 이제 줄 텐데 그냥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주진 않을 텐데 뭐 글쎄요 이게 딱 수치를 줄 수는 있는데 포도 사이트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포도 사이트보다 지금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훨씬 GBM이 두꺼운데 이 포도 사이트 푸프로세스보다 더 얇은 거 요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네프로핏이다. 옳은 것은 가족력이 있는 것은 타입 4 콜라겐 알파4 체인 유전자 결함이 있다. 있고 그다음 알파2는 알파5고 이제 약간 좀 근데 이게 질환이 요 진을 묻는 거가 저는 안 나오지 싶어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약간 스펙트럼 상에 있는 질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연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타입 4 콜라겐에 알파 체인의 관계가 있는데 5는 알포트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해마추리아가 있지만 괜찮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피가 나는데 괜찮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프로틴 유리아나 이런 게 생기지 않으면 괜찮고, 근데 가족력상에 있거나 환자가 어떤 다른 청력 저하가 있거나 이제 이러면은 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알포트 신드롬 같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FSGS 참 어려운 질환인데. LM상에서의 소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포컬이랑 이제 세그멘탈하다는 거를 어떤지 얘기를 해줬죠. 일부의 사고체 중에서도 일부분만 글로메룰러 스크로시스가 있다. 그런 이제 병리를 뜻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프라이머리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프로틱 신드롬 피처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뭐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는 오베시티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니레터럴하게 에이제네시스가 있는 경우도 그럴 수 있다.
세컨더리 커즈로 우리 국내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HIV나 어떤 마약 관련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루푸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인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1번, MCD 치료랑 비슷합니다. 근데 치료를 해야 되는 FSGS냐 아니냐 이제 그 감별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75세 남자가 단백뇨와 하이퍼알부미네미아, 디스에피데미아를 내원을 했습니다. 랩은 옛날 괜찮았는데. 석 달 전에 개인 병원에서 크레아틴이 괜찮고, 프로틴이 3g. 근데 10g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고혈압성 망막증이 있고, 적당한 진단명은 뭐냐?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좀 이상하다. 절반만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봤던 크레센트랑은 또 조금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좀 정상인 사고체를 같이 줬으면 좋겠지만, 정상인 사고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스크러시스가 있는 것도 있다라고 줬는데,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사고체 질환은, 그러면 FSGS가 답이 되는 거를 주려면, 아무튼 요 LM 사진을 좀 더 좋은 거를 줬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정상인 사고체도 주고, 이런 식으로 스크러시스가 있는 사고체도 주고, 이렇게 줄 겁니다. FSGS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애매한데 뒤에서 설명을 좀 추가를 해줄게요. 아무튼 핍뇨랑 호흡곤란은 왔고 혈압은 좀 높고 크레아틴도 높고 단백뇨도 많고 요단백인데 1.8g이다. 일단은 1, 2, 3, 4번이 좀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당장 이식을 준비하는 거 맞지 않고 프로틴 유리아가 나온 사람들 기본 치료는 저단백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종이 있다고 부종? 호흡곤란. 이제 AKI가 있고 호흡곤란은 부종 때문이겠죠. 다량의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컨대는 요 아마 단백뇨를 조금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네프로틱 신드롬이 맞다 그러면 다량의 스테로이드 공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읽어보면 좋겠고. 이식 환자가 신기능 저하로 왔을 때 조직 검사 다음과 같았다. 치료는 돼 있는데 뭐 이제 소견은 FSGS예요. 리커런트하게 FSGS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조금 부족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FSGS가 원래 병력이 있었던 사람이 이식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큘레이팅 어떤 팩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치료는 이렇게 조금 엄하게 갑니다. 한번 그냥 읽어봐요. 그냥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페레시스로 안티바디를 떨어뜨려 줘야 되고 뭐 득시마비라든 이런 약들도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포컬 세그멘트 그로메룰 스클로시스, 블랙에 더 많다고 돼 있고 세컨더리 폼이 많아요. 세트맥 디지즈라든지 아니면 오베스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인 것을 감별해 주는 게 좋겠고 프라이머리 폼은 보통은 네프로틱 신드롬이고 근데 많은 상당수에서 서브네프로틱 프로틴 유래, 그러니까 3.5g 미만의 단백뇨가 나오고 네프로틱 신드롬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패솔로지는 FSGS고 저스타 메둘라리 그로메룰라에 더 이제 호발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디오패식은 원인은 잘 모릅니다. MCD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서큘레이팅하는 팩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식을 한 사람에서 FSGS가 바로 재발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치료의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FSGS가 아주 프라이머리로 의심되는 경우, 그러니까 네프로틱 신드롬 피처를 보이면서 풋 프로세스가 이페이스먼트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MCT처럼 쓰고 에미션 잘 되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네프로틱 신드롬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 약들을 쓸 수도 있다는 건데 1번 치료는 스테로이드다.
근데 이제 MCD랑 FSS가 이제 피처가 비슷하고 조직 검사가 좀 덜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구분이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제 MCD보다는 FSS가 좀 더 안 좋고 간혹 이제 MCD에서 스테로이드가 반응이 잘 안 좋은 사람들을 조직 검사 다시 해보면 FSS가 판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멤브레너스 네프로패시 우리가 이제 이 안티포스포라이페이지 안티바디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멤브레너스 네프로패시 중에 하나를 정확히 집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안티바디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제한되고 있긴 한데 지금 임상상에서는 요거 하나만 쓰이고 있습니다. LM상에서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두꺼워진다. 그리고 IgG 스테이닝이 리니어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프로틱 레인지 프로틴 유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걸 동반해서 스롬보시스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캔서라든지 비바이럴, 루푸스 뭐 이런 드러그 등에 의한 세컨더리 폼들이 꽤 많으므로 꼭 이거를 감별을 하라고 돼 있어. 심지어 이 안티포스포라이페이지 A2 리스프트 안티바디가 나와도 검사는 해보라고 돼 있긴 합니다. 트리트먼트는 우리 전통적으로는 웨이트앤시 들어봤을 거예요. 3분의 1은 좋아지고 3분의 1은 나빠지고 3분의 1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나 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옛날 얘는 조금 이렇게 적긴 좀 애매한데 그 리스크에 따라서 웨이트앤시를 할 수도 있고요. ARB를 쓰면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스포린을 써볼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심한 형태, 시비어한 형태에서는 스테로이드랑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혹은 스테로이드와 리투ක්시맙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세컨더리 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이 질환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콜론 캔서를 꼭 이제 감별을 MN에서는 해주도록 돼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건데 프라이머리 MN 환자인데 콜론 캔서도 나왔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꼭 해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봅시다. 이 멤브레인이 두꺼워져 있어요. 근데 트램 사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철도 열차 선로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두꺼워져 있고 증식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월이 티크닝이 있으면서 서브 에피텔리얼 위쪽으로 디파짓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IG 뭐 G에 이 침착이 있고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MN을 생각해봐야 되겠고 콜론 캔서를 이제 감별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스트로크는 왜 좋느냐? MN에서 특히나 또 네프로틱 신드롬을 보이는 환자에게서 스트롬보시스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감별해줘라, 연결을 시켜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트로크나 레날 베인 스트롬보시스 그런 것들이 MN 환자에게서 하이포알부미네미아랑 같이 이제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네프로틱 신드롬, 프로테인 유리아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알부민 낮은 사람들에서 스트롬보시스가, 스트롬보엠볼리즘이 잘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레날 베인 스트롬보시스가 잘 생길 수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알부민이 2.5 미만이면은 이 아스피린을 쓰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티코아귤레이션도까지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봅시다. 홀스타트 남자고 다리 부종 체중 증가, 혈압은 좀 높고 크레아틴 좀 올라 있고 PCR 3.0. 그다음에 이제 안티포스포레이즈 라이페이지 I2 리스프트 안티바디가 포지티브. 강한 한 명의 사진은 어떤 거냐를 골라야 되는데 베이스먼트 멤버레인이 그 두꺼워져 있다고 했죠. 내가 다 표기를 해놨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꺼워져 있는 그렇지만 트램 사인은 아닌 걸 골라야 되는데 사진은 더 예쁘고 좋은 걸로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뭐 옛날 말로 3분의 1은 그냥 저절로 호전이 되고 레미션 되고 3분의 1은 ESRD로 가고 3분의 1은 고만고만하고 이제 이런 걸로 줬는데 뭐 그렇게 크게는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레나멘 소모시스가 있을 수 있다. 패솔로지는 뭐 1에서 4로 나누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선생님들한테 요구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안티바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안티바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이 세컨더리 폼의 어떤 것들을 다 감별을 해줘야 된다. 특히 말리그넌시, 그 중에서 콜론 캔서까지도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스크리닝 해주면 좋다. 되어 있고 이것도 넘어가고요. 조직 검사 후에 이뇨제 스테로이드 치료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측부 통증과 유관절 혈뇨가 있어요. 어떤 게 의미되느냐? 사실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좀 안 좋긴 한데 AKI가 생긴다고 통증이 있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요거만 아닐 것 같고 신장결석 뜬금없이 신장결석을 조직검사 이후에 주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2, 3, 4번 중에 크게 보면은 중에 하나를 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브 에피텔리알 디파짓이 있는 것을 주면서 준다. 이건 좀 어려운데 MN을 생각하라는 것 같아요. MN을 생각하라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트롬보시스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막성신 증후군으로 치료 중에 CT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에 베인 트롬보시스가 있는데 위험 인자가 뭐가 있느냐? 단백뇨가 많은 거. 그래서 알부민도 낮고 스롬보엠볼릭한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가 리스크가 되겠죠. 이 사진을 먼저 줬는데. 자, 50세 남자가 일주 전 정신부종, 그다음 혈압이 높고 알부민이 2.3 낮고 콜레스테롤 높고 단백뇨 8g, 네프로틱 신드롬이네요. 조직검사 했더니 MN이다. 스테로이드 쓰고 있는데 혈뇨 좌측 옆구리 통증이 올바른 것은 뭐 내년에 스롬보 저기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바른 것은 원발성으로 생긴 거면서 오더레이트 이상인 경우에는 면역 억제 치료가 추천된다. 이거 내가 스님들 가지고 있는 정보에 바꾼 건데요. 조금 이제 이 모더레이트냐 시비어냐 베리 시비어냐 혹은 이제 그 이하의 로우 리스크냐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고 로우 리스크에서는 ARB만 쓰고 본다. 그다음에 이제 모더레이트 이상에서 이제 면역 억제제를 추가를 합니다. 사이클로스포린 그다음에 이제 잘 안 듣는 경우에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내지는 리투시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좀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GBM을 따라 스파이크가 있고 IgG가 디파지션이 있고 서브에피텔리얼 디파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뇨이 많고 신생은 결과가 MN이라고 치고 그럼 이제 틀린 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답을 썼는데 요거 그냥 쉽게 이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50%까지는 아니고 이런 세컨더리 폼을 생각을 해야 되고 고령 남성에서 예후가 나쁘다 이거는 뭐 그냥 아주 틀렸다고 떠오르기 힘든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고 스트롬보시스 일으킬 수 있고 암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3분의 1룰 이렇게 주면 되겠고 여기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 2021년 가이드라인부터 나온 건데 이 프라이머리 MN에서 리스크를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한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모더레이트까지는 웨이트앤시 해볼 수 있는데 칼슘 이니비터 리투시맙을 쓰고 하이 리스크에서는 리투시맙, 칼슘 이니비터 뭐 이거 써볼 수 있고 리투시맙도 플러스가 되긴 한데 베리아에서는 사이클포스파마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리스크 프라이머리 MN의 경우에 리스크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MPGN 아까 때 트램 트랙이 아니다라고 MN에서 얘기를 했는데 LM에서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기차 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라 들어오면서 이게 GBM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보인다. 보통 네프로틱 레인지 프로틴 유리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예전에는 MPGN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아래처럼 immunoglobulin and complement mediated glomerular disease with MPGN 패턴. MPGN의 패턴을 보이는 이뮤노글로불린과 혹은 컴플먼트 관련된 사구체 질환이다 라고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의 뭐 비슷해요. 기저질환 없던 환자가 전신 부종 및 혈뇨 주소로 왔고 AKI가 있으면서 칼틴 좀 높고 혈압도 좀 높고 그다음 C3가 낮고
안티-GBM 앙카는 측정을 안 했다. 진단은 안 했다라고 주면 될까? 네거티브다라고 바꾸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은 웨게너나 아니면은 구파스처는 제거될 거고 HS는 조금 애매하죠.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IGN이냐 MPGN이냐 이거를 감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LM에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더블 컨투어가 보이는 그런 성격이 보이고 아까 앞에서보다는 조금 덜 특징적이다, 그죠? 네. 그리고 C3와 IgG가 염색이 된다. 그리고 서브 엔도텔리알 이 안쪽이 아니라 에피텔리알이 아니라 엔도텔리알 디퍼시이 보인다. 그래서 MPGN이다. 네, 이름이 바뀌어서 뭐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뭐 타임 1, 2, 3 이렇게 나눴어요.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뭐 DDD까지는 뭐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나눈다. 어떻게 나누느냐? MPGN을 이뮤노글로불린이 파지티브냐, 아니면 컴플먼트 도미넌트냐, 아니면 이뮤노글로불린도 없고 C3도 없느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이뮤노글로불린이 있는 경우에는 이뮤노글로불린 컴플렉스 메디에이티드다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 모노클로널 감로패시, 인펙션에 의한 거, 오토이뮨 디지즈에 의한 거, 이디오패식인 걸 나누고 컴플먼트 도미넌트에게는 컴플먼트가 어떤 것들이 돼 있느냐, C3GN이냐, C4GN이냐 이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거에서는 아까 이제 HS가 간별의 보기에 있긴 했는데 HS는 TMA, 뭐 시클셀 아니면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 뭐 임상상에서 보는 것들은 TMA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PGN이 이런 식으로 이뮤노글로불린이나 컴플먼트 여부에 따라서 나뉜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컴플렉스 메디에이티드 GN은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좋겠고 모노클로널 감로패시도 있을 수가 있고 C3에는 C3GN, C4GN 있을 수 있고 이도저도 아닌 거에는 뭐 이런 병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MPGN 이건 또 아주 막 트램 사인이 명확하게 보이거나 이러지 않아서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제 서브 엔도텔리얼 디파짓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왔던 서브 에피텔리얼인 험프나 서브 엔도텔리얼 디파짓은 다르게 서브 엔도텔리얼 아래쪽 엔도텔리움 아래쪽에 디파짓이 있다. 이게 이제 EM에서 특징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센텍 GN 이거는 뭐 잊을 수가 없는데 안티-GBM, 이뮤 컴플렉스 메디에이티드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파시 이뮤 앙카 어소시에이티드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RPGN이라는 거는 급격하게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와 관련된 이제 GN들을 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거고. 보통은 어떻게 오냐면 응급실에 제너럴 위크니스, 부종 이런 걸로 보통 와요. 스페시픽한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와서 봤더니 혈압 엄청 높고 비유엔 크레아틴 100에 9.0이래. 조직 검사를 봤더니 이상해요. 여기 뭐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자라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근데 이 포컬 세그멘탈 글로멀 그러니까 FSGS랑 헷갈리면 안 돼요. FSGS는 이렇게 이 고만 캡슐을 먹고서 들어오진 않아요. 잘. 뭐 있긴 한데 이게 더 험악하게 보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이것들도 다 이 크레센트가 이제 잘 들어오는 건데 가능한 원인 질환의 조합은 다 돼요. 사실 여기 위에 있는 거 제가 아까 IgN의 프로페시도 크레센트 GN 된다 그랬죠. TTP, HS, TMA 다 되고 HSP도 되고 말리건 하이퍼텐션에는 TMA도 됩니다. 다 돼요. 간별 질환의 원인에 시행해야 되는 검사는 사실 ANA는 큰 진단적 도움은 안 되고요. 앙카 도움이 되고 안티-GBM 당연히 도움이 되고 C3 레벨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네프라이틱 신드롬, RPGN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크게는 이제 안티-GBM이냐, 퍼시 이뮨이냐, 인퓨 컴플렉스냐, 아니면 이제 기타 어떤 것들이냐인데 퍼시 이뮨 같은 경우에는 C3, C4나 이런 것들에 특별히 염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퍼시 이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염색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앙카가 네가티브인 것도 있지만 앙카가 있을 수 있고 웨게너, 뭐 마이크로스코픽 MPA나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겠고, 토큰 레갈 리미티드 크레센트 GN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뮨 컴플렉스 GN 관련된 거에서 C3가 떨어지는 것 중에서 아까 봤던 루프스 떨어지는 것 중에서는 MPGN, 이제 뭐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노멀 C3인 경우 IgN 네프로패시, HSP 이런 것들도 RPGN 패턴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주 전에 크레아틴 1.4였는데 네온시에 3.0이래요. 3.0 관련된 항체는 갑자기 크레아틴이 올랐죠. 퍼센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잘 모르겠다 넘어가면은 앙카가 답이 되겠죠. 사실. RPGN의 저기는 며칠 내지는 몇 주 만에 급격하게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한 유린 세드면 특히나 헤마추리아, 프로틴 유리아 이걸 보이면서 조직검사상에서 셀룰라 크레센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퍼시 이뮨은 앙카 어소시에이티드, 이뮨 컴플렉스의 침착이 없이 크레센트 지엔을 보이는 거, C앙카, P앙카 관련된 게 있을 수가 있겠고, RPGN 패턴으로 나타나고, 베스큘라이티스는 시스테믹한 디지즈죠. 여러 가지 질환에 나타날 수 있지만 레날 리미티드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으키는 거, C앙카, P앙카고, 분류는 이렇고요.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P앙카 포지티브, 뭐 GPA라고 해서 P앙카만 포지티브냐, MPA라고 해서 아니 GPA라고 해서 C앙카만 포지티브냐, MPA라고 해서 P앙카만 포지티브냐 이런 건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인 경우도 있고요. 감별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이제 슬라이드 문제에서는 저기를 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스테로이드 펄스를 빨리 해야 되고 의심이 되면 먼저 하라고 돼 있습니다. 조직검사 전에도. 그 다음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IV로 쓰고 리투시마블 같이 이제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고 메인터넌스로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혹은 아자티오프린을 쓰기도 하고 일부의 연구들에서는 리투시마블 메인테넌스를 쓰기도 하고요. 스테로이드 단독에서는 조금 에비던스가 아직은 모자라는 것 같아요. 페레시스, 펄모너리 헤모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쓰고 GBM 안티바디가 있는 경우에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읽어보고 알포트도 이런 게 있다. 타입 알파5, 타입 4의 콜라겐 알파5다. 이거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뒤에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 볼게요. 당뇨가 15년 굉장히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 때문에도 네프로틱 신드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단백뇨가 많고 3.5가 넘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런 게 보여요. KW 노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이런 게 보인다. 요거는 무시할게요. 오른쪽 거. 이런 노들이 보인다. 익스펜션이 메산지알 익스펜션 뿐만 아니라 이런 노들이 보인다. 그러면 당뇨고요. 당뇨는 GBM이 두꺼워지면서 스컬시스도 있고 이런 KW 노들도 있고 메산지알 익스펜션이 있다.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는 왜 이 병력도 기간도 생각을 하지만 레티노패시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감별 포인트가 있긴 한데 단백뇨가 없는 DM 네프로패시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의 이제 조절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 히스토리는 이래요. 마이크로알부민 유리아가 생깁니다. 한 5년쯤 지나면. 근데 이제 타입 2 DM 같은 경우는 온셋 타임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기가 이 타임라인을 내가 잡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하이퍼 필트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조테미아가 점점 진행하고 단백뇨는 늘고 ESR도 진행하는
ESRD로 가게 되는 제1번, 세계적으로 제1번 질환이 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발견하는 건 요 시기, 세컨더리 프리벤션이 필요한 요 시기가 발견이 돼요. 스테이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생기는 거냐? 스포크사이드가 생기면서 뭐 요러요러한 이제 엔드 프로덕트들이 생기고 이제 저런 생겨서 이제 엑스트라 매트릭스가 이제 어큐뮬레이션 되고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고 이러면서 생깁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고요. 그래서 스클로시스, 인터스티셜 파이브로시스가 생겨서 컴포시 나빠지는 병이다. 그게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GBM이 두꺼워진다고 했고, 그죠? 메산젤 익스펜션이 있다고 했고, 이게 특징적으로 나올 거예요. 당뇨병이 10년 이상 된 병력이 나올 거고, 뭐 소노로 준다 그러면 소노상에서 키드니 사이즈가 크다, 작지 않다, 그런 것들을 줄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보고. 진단, 뭐 아주 데피니트하게 이 심텀이나 혹은 히스토리만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DM 네프로패시 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그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다. 치료는 똑같아요. 단백질 줄이고 어떻게 줄이느냐? 식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혈압 조절하고 글라이세믹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솔트 리스트릭션하고 이 0.8은 조금 애매한데 0.8, 1g 아무튼 어쨌든 과하게 먹지 않는다. 내지는 단백질 제한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소듐 기준은 2g, 솔트 기준은 5g 되겠고 이 SGLT2 이니비터가 추가로 들어갔다. 그거고 아까 IGNFPS도 얘기했는데 기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혈압 문제는 뭐 안 나오지 않을까? 잘 조절을 해라. KD고 가이드라인에서 크게는 그냥 120을 잡으라고 했는데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드니가 크고 콩팥이 나쁜 단백뇨가 높고 삶이 안 된 당뇨 병력은 안 좋네요. 좀 나쁜 사람 같은데. 키드니가 커져 있고 이런 걸 봐서는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는데 DM을 주지 않을까요? 한 가지를 준다 그러면 DM 네프로패시 뭔가 아밀로이도시스는 침착되는 거 그러니까 커지고 PCKD는 이건 아니겠죠. 눈에 딱 봐도 이 시스트가 많이 보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올까 정말로 크라이오글로불리네미아 이런 것들 사진을 혈청 이 검사실 내려가서 검사해야 되는데 침착되는 거 이런 자반 피부 병변 보이면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특징적인 거인데요. 요런 거 보면 틀리면 안 되는 거 진단명은 그냥 다른 히스토리 다 몰라도 요것만 보고서 파블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엑스팅크트 두고 그다음에 이런 엔자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치료는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를 투여한다. IV 준다. 그것도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줄 거예요. EM 사진을. 이건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EM 사진 이런 제브라 바디를 줄 겁니다. 줄 거라서 주면 되고 잠깐만. 제가 조금 더 해도 되죠. 루푸스 아밀로이도시스 얼마 안 남았어요.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루푸스 레날 인무브먼트가 30에서 50%가 돼 있다고 합니다. 신장내과에서 진단이 되는 최종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진단 기준이 100% 만족하지 않는데 단백뇨랑 혈뇨가 있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보면 루푸스 네프라이티스가 진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만 있으면 일단 진단이 되죠. 그래서 단백뇨는 네프로틱 신드롬 보이는 경우는 꽤 있고요. 단백뇨가 꼭 있고 헤마추리아가 또 중요한 소견입니다. 소견이고 이제 WHO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해놨어요. 정도에 따라서 미니멀한 메산지알 그로립 GN이면은 클래스 1, 그다음 메산지알 프롤리퍼레이티브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클래스 2 여기까지는 키드니 쪽으로는 보존적인 치료 3, 4는 적극적으로 면역 억제 치료를 해야 되는 액티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이티브 네프라이티스. 클래스 5는 멤브라너스 네프라이티스 형태, 6는 그러면 스크러시스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증식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인데 3, 4가 좀 더 액티브하게 어떤 셀들이 많고 메산제 프로리프레이션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솔로지에서 같이 이제 주는 거가 액티비티 인덱스, 크로니시티 인덱스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에 판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검사에서 특징적인 소견 중에 하나가 이 풀하우스 패턴이에요. 이 루푸스가 의심되는 사람에게서 LM도 잘 떼야 되지, 뭐 액티비티 인덱스로 크로니시티 인덱스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EM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IF를 잘 또 보내긴 해야 돼요. 이런 C3, C4, C1Q, IgG, IgA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염색이 되는 풀하우스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게 아주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근데 EM 소견은 이제 클래스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는 있고 그냥 눈에 한번 보면 좋겠고 와이어루프 리전이라는 것도 이런 걸 뜻하는 건데 이것도 루푸스에서 보이는 리전이다라고 생각만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세분화하는 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클래스 3, 4가 이제 이 액티브하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는 폼이다. 그래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루푸스가 있는 사람, DNA가 증가하고 CCP4가 떨어져 있다. 액티비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전신 부종의 삼병력 감소, 신조직 검사를 했더니 올바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줬는데 솔직히 그걸 보고 어떻게 아느냐 보면은 어렵겠지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프롤리퍼레이티브 리전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건데 봅시다. 3, 4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써야 돼요. 써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것들 쓰느냐 교수님들마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쓰고 MMF로 인덕션을 할 거냐 아니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로 인덕션을 할 거냐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더 우울하다 이거는 되지 않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 리툭시바울리션을 쓰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는 MMF를 주로 보통은 씁니다. 그럼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테이퍼링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선생님들이 생각할 거는 뭔가 이게 딱 집어주긴 어렵지만 이 증식성의 어떤 이 보이는 LM 소견을 주겠죠. 그냥 보존적 치료하는 거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하게 이 루푸스가 잘 조절되지 않는 지금 이 소견들이란 말이에요. C3C4 감소해 있는 것은. 그러면 이 클래스 3, 4에 해당하는 것들을 줄 텐데 치료의 인덕션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혹은 MMF다. 메인터넌스는 기본적으로 MMF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도 또 안 줄 거예요. 저기를 스페시픽한 레지메를 주진 않을 거예요. 네. 아밀로이도시스 우리 카디오에서도 보고 키드니에서도 일부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서도 심장내과에서도 이 심장이 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병들인데 알부민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AKI가 있으면서 단면력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틴 10g 넘어가고 M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프로틴 EP에서 진단은 글쎄요 뭐 이 LM 소견에서는 뭐 아주 저기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인데 조금 가까이 봐서 보니 뭐가 있느냐 요런 이제 침착이 있어요. 이건 뭐지? 조금 이제 앞에서 좀 본 거랑 다르죠. KW 저기 노드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데들이 있는 것 같죠. 마음의 눈에 보이면 에이몰퍼스 에이셀루라 머테리아 있다. 셀이 없는 어떤 침착물이 있다. 외산지음에 그런 거고 이거 먼저 콩고레드에서 스테이닝 있고 EMS 봤을 때도 이렇게 뭔가 조금 디퓨즈한 침착이 있다. 더 확대해서 봤더니 파이블라 스트릭처 이런 이 섬유 모양을 가지는 이런 피처들이 있다. 진단은 아밀로이도시스가 되겠습니다. 레나 아밀로이도시스는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디퓨저하게 바이레트럴 하이퍼트로피를 보이고 매시브한 프로틴 유리아가 나오면서 튜블 다이스 펑션을 일으킵니다. 아까 프로틴 유리아 엄청 많이 나왔죠. 나왔는데 알부민 표준도 꽤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셀이 없는 그런 이제 침착물이 보이고 그다음에 콩고 레드 스테인 꼭 줄 거고요. 그다음에 EM 소견에서 이거를 좀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파이브엘라 이게 피브린 이게 어떤 섬유 조직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줄 거예요. 콩고 레드 스테이닝 아밀로이드의 디파지 이런 에이몰퍼스한 디파짓이 있고 좀 더 확대해서 EM에 봤을 때는 이런 피브릴들이 보이고 요거는 뭐 주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고혈압을 주소로 내보냈고 크레아틴 2.4 단백뇨가 네프로틱 레인지 많고 초음파 검사의 심장 크기는 정상이에요. 신조직 검사 소견이 나왔는 것은 검사를 줬어요. 글쎄, 막에 어떤 이 염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셀 카운트 수는 뭐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크레센트라든지 이런 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콩고레드 스테인을 줬네요. 이걸 줬네요. 그러면 이제 저기는 조금 신장 크기를 좀 커졌다고 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크레아티닌을 볼 때는 글쎄요, 정확히 내신 분이 어떤 저기를 이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CKD가 예를 들면 당뇨도 하이퍼트로피가 생기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CKD가 진행을 하면 콤박하긴 줄어들거든요. 스크러시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콩고레들 줬으니까 진단을 위해서 헤마톨로지컬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람다보다 카파가 아니요, 람다가 더 많다고 돼 있고 ESRD보다 안 좋죠. 뭔가 해줄 건 없는데 치료에 받는 거 고르면 29 재발할 수 있고 초음파를 확인해서 심장에 침착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심장 초음파에서도 그런 이제 소견을 주기도 하죠. 콩고 레드를 줬어요. 여기도 키드니 매우 나쁘고 키드니 심장 크기가 늘어났다 돼 있고 나이도 많고 이런 에이몰퍼스한 것들이 보이면서 콩고 레드 스테인의 양성이고 아밀로이드 시스다. 비슷한 내용이 지속되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HIV 네프로패치가 있는데 요거는 국내에서 사실은 안 나올 거예요. 빈도가 낮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인데 그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게 효율적일 것 같네요. 그죠? 그 필기 시험은 다 잘 봤다고 얘기는 들었고 요것도 슬라이드 시험도 잘 마치고 2월 달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